자, 저희 지금 이제 호감과 비호감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비호감이 98%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모르겠어요. 거의 99대 1입니다. 거의 지금 뭐 야. 100대 0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한 2,0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 어제 발언이 결정적이에요. 와, 이거 지금 98대 2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의 비율인데 이게 원래 또 뭐 큰 수의 법칙 뭐 이래가지고 사실 이게 또 저희 보시는 분들이 표본 자체가 또 중도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호감이 그래도 한 8%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쌍권총에 대해서는 이 비호감도가 98대 2가 나오고 있어. 완전 100%입니다 사실상. 이게 지금 저희 당의 이제 뭐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한국 사회 구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너무 하나의 세대가 네. 너무 많은 권한을 너무 오래 끌고 왔다. 아. 예. 일본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네. 단카이 세대라고 단괴, 그러니까 덩어리 세대라고 2차 대전 55년생부터 해서 쭉 너무 많이 이제 출생한 세대들이 있어요. 네네. 단카이 세대가 은퇴하는 시점에 뭔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게 나와요. 왜 네네. 그러냐?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사회제도가 이 사람들에 맞춰져 있다가 은퇴하거나 이 사람들이 바뀌니까 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막. 아. 지금 우리 사회가 비슷해요. 세대 교체가 좀 되는. 60년대, 50년대 말, 뭐 60년대생들이 너무 많고 사람이. 네. 두 번째는 그 경제 발전기에 빨리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 뒷세대하고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일찍 들 들어와서 오래. 그래서 운동권 80년대 운동 대학교 때 돌던 던지던 사람들이 네. 386이었다가 486, 586 지나서 이제 686이 됐어요. 네. 대충 30년입니다. 아. 아직도 있잖아요. 아직도 있죠. 예. 저희 당도 비슷해요. 70년대생 이후로 정치인이 의미 있는 정치인들이 누구냐 한번 보세요. 네. 앞에 7자 단 사람, 8자 단 사람, 그렇죠. 뭐 이런 사람 중에 8자 이준석 빼고 이준석도 있고 네네. 이거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지역구 다선 의원 중에 7자 단 사람이 김영동 의원 안동에서 재선에다가 김성원 의원 삼선에다가 전 기억이 안 나요. 없어요. 그러네요. 제 나이가 50 훨씬 넘었습니다. 네. 비슷해요. 김성원 의원 73.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 63년생인데 중간에 안 떨어졌으면 6선이에요. 저하고 8살 차인데. 와. 네가 못나서 그렇지.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요. 아마 회사에서도 그럴 걸요. 60년대생까지는 임원 진입 나이가 네. 한 만 45세가 기준일 거예요. 70년대생들부터는 늦춰집니다. 네. 여기가 안 비키니까. 그렇죠. 그다음 구태죠. 탈락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낀 세대. 낀 세대. 근데 이 낀 세대가 돈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 좋았던 이낀 시대죠. 세대의 생각이 앞 세대와 많이 다릅니다. 그런 이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권에 대표하고 있는 것과 정치권에서 대표하고 있는 것과 분들의 생각과 가치가 사회 현상하고 이제 안 맞는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휘발유 엔진에 경유 넣고 있는 거지. 맞습니다. 지금 얘기 딱 들어보니까 언더 73이 필요하고 오버 73은 개혁이 돼야 되는 언더 73과 오버 73 요 두 가지가 딱 나뉘는 것 같은데 야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지금 뭐 거의 한 1,000표 가까이나 지금 투표를 하셨는데 이게 호감도가 3입니다. 옛날 개념으로 하면요. 네. 지금 2025년이잖아요. 언더 73의 73이 52세예요. 개혁을 상징하기에는 우리 그냥 개념으로는 늙은 거예요. 늙었죠, 그렇죠. 언더 83 정도 돼야 됩니다.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지차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미 정치권은. 그렇죠. 근데 밖을 봐요. 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봐요. 지금 막 뭐 유니콘 기업, 뭐 무슨 뭐 벤처, 뭐 스타트업 해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뭐 막 90년생들도 나오잖아요. 요번에 그 딥시크 했던 양원펑 그 사람 네. 85년생이에요. 85년생. 근데 우리는 지금 몇 년생들과 나라의 장래를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85년생은 지금 당 내분 때문에 환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외국의 85년생은 지금 미래를 얘기하고 AI를 얘기하고 있고 샘 올트먼도 85년생이네. 그러네요. 너무나 지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완전 구태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게 여기 지금 호감과 비호감도가 이재명에 대한 호감 비호감이랑 똑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해봤을 때 이재명에 대한 호감도도 한 3% 있긴 있었거든요. 100%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송구합니다. 네, 그래서 송구해요.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비호감도랑 같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좀 충격적인데 이런 지금 결과를 사실 만든 여파가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그 프레스 센터에서 있었던 토론회 발언인데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좀 제가 오류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일보 이게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만 호감 순으로 댓글 조정이 안 되더라고요. 약간 좀 일부러 막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기사들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 그 사이트 들어가서 봤을 때 전부 다 이제 그 순호감 순으로 댓글이 조정이 되는데 요 기사 같은 경우는 호감 순이 안 되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계엄 해제 표결. 내가 국회에 있었어도 불참했을 거다. 이거 뭡니까? 계엄을 도대체 뭐 찬성한다는 얘기인가? 이거 뭐 어떻게 이게 봐야 되나요? 이 단계별로 좀 보셔야 될 상황이 이제 탄핵이 거의 끝나가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원망 비스무리하게 가는 국면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제 절차 끝나가니까. 그렇죠. 댓글 중에 너는 나이 안 먹냐? 나이 먹습니다. 어. 네, 알고 있어요. 나이는 먹지만 예, 얘기하고 정신이 있습니다. 먹지 않는 예. 거죠. 네. 예, 그건 그거고. 자, 음. 지금 요 말씀을 들어보면 보세요. 국회에 있었어도 나는 불참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계엄 해제 표결에 나는 국회에서도 불참. 표결하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동훈 대표 조금 성급했다. 한 대표가 계엄 대통령 발표 다음에 한 40분 정도 있다가 입장 내서 계엄 반대 국민과 함께 막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국면이 확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는 네. 한 대표가 그렇게 빨리 입장 표명 안 했더라면 네. 계엄은 뭐 해제될 수는 있었을지라도 갑자기 이렇게 윤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고 이게 내란이라는 어떤 프레임까지 뒤집어 쓸 만큼 네. 급변했겠느냐. 그러니까 한 대표가 너무나 선명하게 네. 너무나 빨리 결론을 확 내줘 버린 바람에 네네. 우리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네. 원망이에요. 원망이다. 저는 원망이라고 봐요. 오. 그럼 이 얘기가 뭐겠어요? 결과를 예단하고 있는 겁니다. 잠재적으로 예단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우리 당은 조기 대선 절대 준비 안 하고요. 기각될 거야라고 말은 하지만 네네. 그럼 이 얘기 할 이유가 없지. 그러네. 원망도 필요 없죠, 사실. 윤 대통령 복귀하는데 뭐예요? 그 한동훈만 바보 되는데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다들 본인의 본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게 또 한동훈에 대한 원망 이런 게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자기가 봐도 이거는 좀 쉽지 않거든. 쉽지 않죠. 많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이 네. 일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너만 아니었어도 야. 한동훈만 아니었으면. 거기 본회의장 갔어. 나는 안 했어. 아.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외에는 전 설명이 안 되고 요 말씀은 네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네. 지역구 국회의원, 네. 서울 용산 국회의원으로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국회의원으로 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 지금은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아니, 좀 통용이 되나요? 거기 당협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 중에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네.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대통령 지켜야 되고. 무조건 지키자. 뭐만 하면은 김무성, 유승민부터 해서 배신자 얘기 나오고. 뭐 그런 분들이 옆에 주로 있으니 네. 주로 그분들 얘기를 들으니 이런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지. 야, 이거는 근데 길이길이 남을 것 같은데요, 이 발언은. 남죠. 네. 계엄 해제 표결 나는 국회에 있었어도 불참할 거다. 바꿔 얘기하면 그냥 사실상 뭐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을 거다. 약간 요렇게도 또 막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권영세 비대위원장한테. 권영세 네. 비대위원장이 5선이에요, 5선. 그러면 이제 뭐 한 15년 이상 중간에 들어오셨으니까 네. 14년, 15년에는 이제 국회의원 하시고 이제 3년 남았는데 네.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들어가서 표결에 참석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너무나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불참이라는 것 자체가 의사 표시예요. 그렇죠. 계엄 해제하면 안 된다는 표시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계엄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날도 어제도 그 말씀 똑같이 하셨는데 네. 비대위원장 맡은 첫날 첫 일성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거거든요.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네요. 계엄이 잘못된 것이면 참석을 해서 표결을 해서 찬성표를 던졌어야죠. 그래야죠. 예. 그럼 이거 뭡니까? 그럼 계엄은 잘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밖에 잘 사실 해석이 됐어야 안 돼요. 한다지. Should have PP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계엄은 그랬어야 되는데 성공했어야 못했다. 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야, 이거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만약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뭐 캠프가 됐거나 그쪽에 쓸 텐데 그랬을 때 이 발언은 계속해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도움이 네.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 입장과 극명하게 반대편에 서 있는 한동훈 대표의 입지만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흐름이 그렇잖아요. 약간 좀 지난번 전당대회랑 좀 비슷하게 가네요. 뭐 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지겨운 말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러면 코끼리가 막 계속 방안을 가득 차게 한다고. 계속 한동훈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네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도 그냥 뭐 한동훈 뭐 이렇게 뭐 사실 언급을 안 해주면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언급이 나오니까요. 알아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좀 홍보 캠프 역할을 해주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거로 보시면 됩니다. 센 발언은요 유승민 전 의원이 훨씬 많이 해요. 많은 그렇죠.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네네.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아무도. 그렇죠. 관심이 유승민 없죠. 전 의원이 방송 그렇죠. 나가고 뭐 하고서 아무리 말을 해도 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아. 그렇죠. 근데 왜 한동훈 대표 나 책 낼게요 딱 한마디 했는데 이 난리냔 말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분이 갖고 있는 배신자 프레임과 네네. 한동훈 대표의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거. 다릅니다.